여기 상가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원장님.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활성화가 많이 된 편이에요. 뭐 약국부터 시작해서 하나로마트도 있고. 맞아요. 근처에 시축상가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거는 스타벅스가 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원장님 이 상가 많이 좀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이용하죠. 밥 먹을 때도 있고 스타벅스 할 때도 있고 있는 건 다 있지 않나. 저 여기 단지 처음 들어와 봤는데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아, 그렇죠. 비싼 걸로도 계속 유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30평이 뭐 거의 70억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대단지라서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안에 적용도 잘 돼 있고. 상가도 너무 좋고. 원벨리 상가가 위치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고터랑 가깝기도 하고. 반포 쇼핑센터는 위치는 더 좋은데 약간 노후화가 됐죠? 너무 심하죠. 많고 많은 서울 시내 중에 반포에 자리 잡은 이유는 뭔가요? 여기가 워낙에 강남 쪽에서 최고가 아파트니까 확실히 다들 여유도 많으시고 소득도 높으시고 대신에 테이스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확실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돼서 원밸리를 좀 온 것도 있죠. 반포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명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원장님은 보통 뭘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다 잘하지만 임플란트를 다른 데 확실하게 잘하지 않나. 임플란트를 잘한다라는 게 일반인들 관점에서 어떤 거를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이 빨리 끝나고 회복기가 짧은 그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 장애우 분들도 오시거든요. 몸을 고정 못하고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떨면 대학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저는 어려운 난이도 수술을 그냥 하는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떨고 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번에 원장님은 잘 안 째고 하신다고. 웬만해서는 절개를 안 하고 수술을 하죠. 오늘도 2개 임플란트 절개 안 하고 했죠. 원장님이 원벨리를 보고 오셨는데 이 원벨리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오시는 분들 주소는 확인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요 근방에서는 많이 오긴 합니다. 환자분들은 성향이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새롭게 온 곳이니까. 치과가 약간 입만 벌리면 돈 나간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대부분은 치료하시고 만족하시고 가시는 편이에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완전 애기들, 청소년들도 다 저희가 가능하시죠? 이제 청소년부터 많이 보고 5살 이하 애들은 안 보죠 아예. 아무래도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애를 달래는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원장님이 빠르게 하시니까 애들도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깔끔하게 빠르게 하는 편이죠.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손기술이나 집중력 같은 것이 남들보다는 좋은 편이니까 어릴 때부터.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치과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도 라미네이트라든지 임플란트 그런 걸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큰 치과를 찾았던 것 같은데 막상 진료가 대표원장은 경영가이고 진료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페이닥터 중에 진료를 누가 잘하는지 모르고 사실 페이닥터들은 개원하기 전에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사를 고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원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페이한테 솔직히 못 맡길 것 같아서 내가 다 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있고 실력 있고 좋은 페이닥터분을 모셔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치과는 좀 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있나요? 치료를 해야 될 걸 정확히 알려주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치과에 대한 불신이랄까? 과잉 진료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실사례인데 강남에 큰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오신 분인데 크라운을 한 2-3개를 했더라고요. 학생인데 나머지도 크라운 할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크라운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러 오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크라운 할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크라운 전 단계 치료로 마무리를 해드렸거든요. 심지어 충치를 놓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치료로 끝날 거를 큰 치료로 하고 치료할 거는 또 치료 안 하고 큰 데 가면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눌리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큰 데가 체계적으로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 크라운 치료를 학생이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치아 수명이 많이 줄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치과 치료비가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사실. 원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인건비는 다른 데를 보다는 1.5배 이상이거든요. 아, 다른 간호사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규모가 크면 나가는 돈이 많으면은 고가의 진료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 들죠. 저희 병원은 인테리어가 깔끔한 거지 비싸게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싸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장비들은 제일 비싼 것만 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데. 알 수는 없죠 사실. 치과 의자만 해도 앉아보시면 다른데 저는 500만 원 이상 쓴 치과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치과는 3, 4배 가격이기 때문에 기타 장비들이 좋지 않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그동안 촬영 그렇게 하시면서 왜 한 번도 그런 자랑을 안 하셨어요, 원장님? 되게 자랑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과잉 진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진료비 자체는 10년째 똑같아요. 지금 동안 사실 물가가 2배로 올랐으니까 치과 진료비도 2배로 올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진료비가 더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과잉 진료는 안 해도 되는 걸 하거나 작은 치료로 끝나는 걸 큰 걸 하거나 이런 건데 실제로 저희 오래된 환자분 중에도 멀쩡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강남 쪽에 있는 치과에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나.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임플란트 2개인가 동네에서 하고 오셨는데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셨냐고. 거기서 하자고 해서 했다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한 것 같은데 안 빼야 될 거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 같은 의사로서도 그런 거 보면 화날 것 같아요. 빼야 되는 거는 꼭 빼긴 해야 되거든요. 안 빼면 부작용이 있어서 안 빼야 될 건 또 안 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알면서 그러는 나쁜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단하는 것도 실력이고 치료하는 것도 실력인데 진단 자체가 안 되네 여기는. 근데 생리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해도 괜찮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빼질 못할 것 같아요. 생리는 양심의 각책이 느껴져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런 게 없는 분도 있긴 하죠. 드물어요. 대부분은 양심적인데 미꾸라지들은 잘 잡아내야죠. 근데 양심적이어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도 제가 아는 99%의 치과의사분들은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전반적으로 실력들이 평준화돼 있어서 어딜 가시든 믿고 맡기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불신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밖에 안 되니까 운이 안 좋으면 걸리는 거고 1%는 대부분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